자, 저번에 좀 하던 거 조금 더 복습하고 오시는 동안에 그 235쪽을 저번에 펴보세요. 그 송림이라는 시 좀 하다가 좀 더 미비한 부분 좀 설명드릴게요. 235쪽 있죠? 네. 이 시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었죠? 기억나시죠? 거기 이제 한자까지는 여러분이 뭐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 한자의 마지막에 보면 거기 제일 밑에 한자 제일 밑에 뭐라고 나왔어요? 한자 의미? 군휴 부후기라고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네네. 여러분 이 한자에서 요 글자 있잖아요. 요 글자 이게 무슨 글자죠? 쉴자죠. 이거 되게 쉽죠. 사람이 나무에 있으면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가 되게 재밌어요. 사람이 산에 있으면 뭐예요? 신선이 되죠. 그러니까 나는 자연이다. 이 사람들 다 신선들이에요. 그렇죠? 산속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신선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나무에 있으면 쉰다는 뜻인데 근데 이제 여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글자가 쉬다라는 뜻만 알고 계시죠? 네. 또 이게 또 다른 뜻이 있어. 그게 뭐냐면 뭐하지 마라라는 뜻이에요. 뭐하지 마라. 쉰다는 거는 뭐 중학생도 다 아는 거고 뭐하지 마라. 영어로 말하면 don't. 이 don't는 알죠? 그래서 don't go there. 거기 가지 마 이런 식으로 don't의 뜻이 있어요. 휴가. 그래서 한자를 알면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군은 임금이라는 뜻 말고 그대라는 뜻이 있죠. 네. 여러분 군이라는 게 꼭 임금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그대라는 뜻이에요. 그대를 우리가 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써놓고요. 1번이 임금이고 2번이 그대. 2번이 그대입니다. 그러니까 군휴하면 뭐였어요? 그대, 그대여, 임여라고 이제 번역했죠. 지금 235쪽에 그 한자 제일 마지막 줄만 좀 보고 있어요. 군휴.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다 설명 한자까지 하면 머리 아픈데 요 중요한 거는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군휴니까 이거 어떻게 번역해? 그대여 원마하지 마라. 이거를 군휴를 이제 해석을 하라고 하면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임금은 쉰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대여 원마하지 마. 그다음 뭐예요? 부후기잖아요. 훗날의 기약을 이 부자가 짐질 부자예요. 짐질 지는 거 있죠? 짐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훗날의 기약을 짐진다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어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훗날의 기약을 어기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좀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다시 온다는 그런 기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어기지 마라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임을 보내매라는 시였고요. 이제 오늘 한시는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 그 뒤에 236페이지 펴보세요. 그 방송에서는 237, 238쪽은 하지 않았고요. 아마 혹시 여기서 이제 그런 그 리포트 같은 거라는 게 나오면 이 중간 리포트일 거예요. 나오면 아마 이 한시에서 번역을 작년에 나왔으니까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데서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하라고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혹시 만약에 제가 리포트 여러분 이제 올라올 때 그런 게 있으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237, 238은 우선 스킵을 하겠습니다. 236쪽은 한 거기 때문에 좀 보셔야 돼요. 236쪽 한번 보세요. 양주 객관 벽에 쓰다라고 나왔죠. 객관이라는 게 뭐 요즘 말로 여관이에요. 여관. 객관이라는 게 좀 많이 어렵잖아요. 나그네 객자에다가 관자는 이제 잠을 자는 집이죠. 집.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관이에요. 여관, 양주 객관이라는 게. 우리 한자 여러분 읽을 수 있겠어요? 양주 객관 벽에 쓰다 가로해 놓고 뭐라고 됐어요? 제양주 객사 벽. 그렇죠. 제양주 객사 벽이에요. 잘 모르겠으면 음을 좀 달아주세요. 제양주 객사 벽. 이게 뭐냐면 제는 지을 제자예요. 지을 제자. 이 양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양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양산이라는 곳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양산에서 양산 객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관이라고 그랬죠. 여관. 그다음에 이 벽자는 담벼락 벽자예요. 담벼락. 월 영어로 월이죠. 담벼락 벽자거든요. 그러니까 양주에 객관 뭐라고 했어요? 여관이 여관 숙소의 담벼락에 쓰다 이런 뜻이죠. 해석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그 우리말로 된 걸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자에서는 제가 필요한 것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걸 한자를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한자를 좀 알면 좋은데 이게 한자를 이야기하는 좀 복잡해서 제가 필요한 것만 한자를 좀 들어갈게요. 아시겠죠? 일단 우리말 한번 볼까요? 우리말.
우리말 전에 일단 요 작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합시다. 작가가 누구예요? 정포. 여러분 정포는 별로 안 들어봤죠? 메이저 우리가 정지상 이런 사람 되게 메이저 작가거든요. 정포는 뭐 여러분이 그렇게 국문학 공부하면서 이렇게 많이 들어본 작가는 아닌데 어쨌든 이 정포는 비판, 상소, 비판이나 상소 이런 걸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전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비판 상소를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아, 너 똑똑히 이래요. 하면 돼요. 파면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파면이 되니까 원나라 있죠, 원나라. 중국에다 원나라 있잖아요. 이 원나라로 망명을 하려고 그래요, 망명. 원나라를 망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지역으로 말하면 여러분 그 남부의 경상도 울산 아시죠? 아주 아랫부분 울산 있잖아요. 그죠? 관구대 안팎과 있는 곳. 그 울산에서 한 여인과 사랑에 빠져. 한 여인. 울산에. 그런 어떤 그러니까 내용 이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우리말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새벽녘 등불이 지워진 화장을 비추는데 이래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뭐가 재밌냐면 자, 이 작가는 남자잖아요. 그렇죠? 이 작가는 남자인데 여기 지금 시에 나오는 표현은 이게 여자의 남자예요. 지워진 화장 뭐 이런 말 나오는 거 여자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페르소나라고 하죠. 자, 페르소나라는 누가 말했어요? 칼 융이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융이라는 사람이 말했는데 이 페르소나는 우리말로 뭐냐면 뭐예요? 가면. 두 번째, 자, 시에서 페르소나가 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시에서 페르소나가 나오면 이거 안 했었나요? 이게 시적 화자가 됩니다. 뭐 했어도 뭐 이게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한 번에 기억은 안 되니까 두 가지 뜻이 있다. 가면이라는 뜻도 있고 또 뭐 있다? 시적 화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페르소나는 정말 다양한 뜻을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드라마에서 배우들이 그 악역을 맡게 할 수 있죠. 이 사람은 되게 착한데 악역을 해. 막 사람들이 가면 막 뭐라고 하고 그랬죠. 실제로 이 사람 되게 착하단 말이에요. 역할이 악역이지. 그러면 악역을 하면 그 악역의 가면을 썼어요, 안 썼어요? 썼죠. 그것도 페르소나가 되는. 페르소나가 꼭 가면을 써야만 페르소나가 아니라. 정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성들이 화장을 해 막 립스틱도 바르고 막 뭐죠? 아이섀도우도 하고 이런 거 다 이제 뭐겠어요? 가면이지 이것도. 본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다 뭐가 돼? 페르소나가. 페르소나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게 많습니다. 페르소나가 이런 뜻이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는 당연히 여성이죠. 새벽녘 등불이 지워진 화장을 비추는데,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보세요. 밑에 한시의 첫 번째 걸 볼까요? 그 한시 좀 읽을 수 있겠어요? 한자? 오경 등영, 이게 빛영자에 그림자 영자. 등영 조잔장. 오경, 여기 오경 나왔죠?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나온 김에 설명드릴게요. 삼경, 사경, 오경. 이거 갱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이때는 경이에요. 오경이에요. 이게 다시 이게 갱생, 다시 할 때 갱이잖아요. 근데 고치다 할 때는 경이 돼. 근데 이게 고친다 때 말고 시간을 나타낼 때도 경이라고 써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쨌든 삼경 기억나?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자 이거는 경은 2시간 간격이에요. 자 그러면 뭐겠어요? 답 나오죠? 새벽 1시에서 3시. 오후 아니에요? 이거는 새벽 3시에서 5시. 새벽입니다. 새벽. 하나 알면 재밌지 않나요? 아 새벽 3시에서 5시가 오경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한자를 알면 좋은 게 뭐냐면 쓸 말이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만약에 이게 올해 가지가 났다 칩시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의 뭐 느낌을 써라고 해. 그럼 우리말만 가지고 쓰는 게 좋아요? 밑에 있는 말 가지고 살푸는 게 좋아요? 이해가요? 뭔 말인지? 그래서 오경이라는 거는 3경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경이라는 건 새벽 3시에 5시고 이건 등불 등자에다 그림자 영자입니다. 그림자 영자.
그림자요. 등불 그림자가 비쳐요. 빛을 조자만 아시죠? 빛을 조. 그 다음에 빛을 조자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게 잔은 나물 잔자예요. 나물 잔자. 여러분 우리 잔반이라는 말 많이 쓰지 않나요? 네. 남아있는 법 잔반이라고 하잖아요. 남아있는 법 잔반. 그래서 잔이고 이 장자는 화장 장자예요. 화장 장자. 여러분 이 장자도 보면 되게 재밌는데 이 화장 장자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잖아요. 이 글자가 쌀미자가 들어가요. 왜 화장을 할 때는 이 쌀미자가 들어가냐면 그렇죠. 쌀가루는 아니고 이 쌀가루처럼 이렇게 고운 이거 분 같은 경우 쌀가루처럼 곱잖아요. 그래서 이 미자가 여러분 화장하는데 분장할 때 이렇게 쓴 거 아세요? 이것을 분장할 때 이렇게 써. 이게 쌀미자예요. 그러니까 쌀미가 아니라 이거는 쌀가루처럼 고운 분을 가리키는 거지. 뭐 쌀가루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르진 않잖아요. 분할 때서 요 글자가 들어가면 화장과 관련된 글자들이 많아요.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벽녘 등불이 이게 직역을 하면 남아있는 화장을 비춘다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다는 건 뭐예요? 지워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화장을 뭐 클렌징 크림을 바르고 막 이렇게 해도 좀 남아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 화장을 이렇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을 잔자도 되고 지울 잔자도 돼요. 지울 잔. 남아있는 화장을 비추는데 새벽녘 등불이 그 다음 보세요. 이별을 말하고자 하니 장이 먼저 끊기네. 밑에 있죠. 이거 지금 이 한시는 7원 무슨 거예요? 7원? 이거 전에 한 두 번째 설명했잖아요. 절구. 이게 세트가 아니잖아요. 7원 절구죠. 그런데 자 욕화 말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별리가 이별이에요. 안녕하세요. 별리가 이별. 그러니까 이별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선 먼저 단장이에요. 단장. 교재는 어떻게 하셨어요? 교재는 네, 단장. 같이 이제 공부 그렇죠. 이 단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단장의 미아리 고개는 아시죠? 네. 단장의 미아리 단장이 뭐예요? 단장의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애간장인데 애간장이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단장이라는 여러분 그 단장이 이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 단장은 자 이거 설명 좀 드릴게요. 사람의 애간장이 끊어진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건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이 중국에서 이게 이 유래가 뭐냐면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고릴라 원숭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새끼를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데리고 가. 그러니까 애미 원숭이가 막 쫓아올 거 아니에요. 배에다가 이렇게 태우고 이제 가는데 그걸 보고 쓰러져 가지고 어미 원숭이가 죽었대요. 죽었는데 원인을 이렇게 밝혀 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회부를 해보니까 그 애간장이 다 끊어졌다. 자기 자식이 절로 가버렸으니까. 뭐 거기서 나왔다고 해요. 원래 애간장이 사람에서 나온 게 아니고 원래 의미는 어쨌든 이 단장이죠. 그러니까 이별을 말하고 지금 236쪽 보고 있습니다. 이별을 말하고자 하니 애간장이 먼저 끊어. 야 이게 요즘에는 뭐 이별 말하고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 뭐 이러겠지. 근데 옛날에는 그러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별을 말하고자 하니 애간장 장이 먼저 끊어진다는 뜻이죠. 그 다음 또 보세요. 지는 달빛 빈들에 문을 밀고 나서니. 표현이 너무 묘사가 기가 막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사람들 시 쓰는 거 보세요. 이 보통 실력인가. 여기 지금 나골이 떨어질 낙자에 다룰자 반정이잖아요. 남아있는 뜰이죠. 남아있는 뜰. 그러니까 여기서 빈뜰이라고 써놨는데 원래는 반 정도 있는 뜰 뭐 이런 뜻이에요. 정자니까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이게 밀주자거든요. 그 다음에 호출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밀고 나오는 해석되시죠? 지는 달빛 빈뜰에 문을 밀고 나서니 살구꽃 성긴 그림자 옷에 가득한. 여기 행화라는 게 살구꽃이에요. 행화 이쪽 밑에 행화. 살구 행자는 아세요? 몰라요? 그 한양대 가면 무슨 동이라고 그래요? 한양대 쪽에? 성수동에? 행당동. 행당동이잖아요. 그 행화라는 그쪽에 이제 살구꽃이 많이 피어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행당동은 들어보셨어요? 네. 그게 한양대 쪽이 행당동이거든요. 하여튼 살구꽃입니다. 그래서 이 행화, 살구꽃. 그다음 뭡니까? 이게 성길 소자에다가 그림자 영자예요. 성근 그림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좀 나온 김에 하나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보세요.
이 한자에서 여러분 꽁보리밥이죠. 꽁보리밥이라고 들어보세요. 이거 한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꽁보리밥 한자. 이거 아시는 분은 상당히 한문 실력이 뛰어나실 건데 꽁보리 한자로 아세요? 몰라요? 그러면 알았어요. 이건 성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성길 소자라고 그랬죠. 섬긴다는 건 이게 띄엄띄엄하다는 뜻이에요. 섬기다라는 건 이 우리말도 어렵죠. 띄엄띄엄. 자, 이거 발음 뭐예요? 아니 양자는 이렇게 위에 이걸 써요. 예, 이게 식의 밥식자인데, 그러니까 이걸 소식이라고 읽으면 무식하다고 해요. 이건 소식이 아니에요. 자, 이게 보세요. 이 글자는 자 1번 먹을 할 때는 식으로 읽어. 먹. 2번 밥이라고 할 때는요 사라고 읽어. 그럼 이게 밥이죠. 꽁보리밥은 소사예요. 소사. 소식은 짧게 먹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소식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나 하루에 한 숟갈. 언제 쓰던? 이거 공자 시대에 쓰던. 공자가 여기까지 이야기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공자가 어떤 말을 하냐면 이건 이제 기니까 그냥 말로 할게요. 반소사 음수이 곡괭이 침지라도 낙엽 제기중이니 불의 부착이 어하 여부냐. 이게 뭔 소리냐면 반소사 음수. 그러니까 꽁보리밥을 먹고 한 바가지 물을 마시고 반소사 음수예요. 반소사 음수이 곡괭이 침지. 곡괭이 침지라는 말이 뭐냐면 팔꿈치를 베고 잠을 자. 요즘 정말 가난해도 이런 사람이 있나요? 요즘에 여러분 그 뭡니까 안나의 집이라든가 이런데 하루에 한 끼 이렇게 주는데 많이 있었어요. 요즘에 있죠. 그런데 가면 엄청 잘 나와요. 제 말 이해가시죠? 그래갖고 그 다음 한 끼도 막 주시고 그러는데 거기서 꽁보리밥에다 물 주면 여러분 먹겠어요? 그 꽁보리밥에 밥을 딱 줬는데 꽁보리밥에다가 물 한 바가지 김치도 아무 반찬도 없어. 그리고 팔꿈치를 베고 잠을 자. 그래도 낙엽 제기중.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대요. 그게 공자의 말이에요. 불의 부착. 의롭지 않게 부자가 되고 또한 귀하게 되는 것은 어와 여부 나에게는 뜬구름과 같다. 공자가 한 3,000년 전에 한 말. 논어에서. 멋지죠? 근데 요즘에 이런 말 하면 남편이 뭐 이랬다고 쳐봐. 집에 아무것도 안 벌어보고 난 한 바가지 물 마시고 바로 발로 차이겠죠. 근데 이제 공자 시대에 그런 거. 말 멋있지 않나? 그죠? 꽁보리밥을 먹고 한 바가지 물을 마시고 팔꿈치를 베고 잠을 자도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으니 의롭지 않게 부자가 되고 이건 여러분 인터넷 딱 치면 다 나와요. 또한 부자가 되는 것은 나에게 뭐 같다고요? 뜬구름 것 같다. 하여튼 그래서 살굽고 성긴 그림자 옷에 가득하네. 나오죠? 거기 이제 만의상은 아시겠어요? 한자? 만의상. 의상이라는 게 이제 옷이죠. 옷. 맞죠? 옷의자에다 이제 치마 상태잖아요. 위옷 말씀. 저 질문했어요. 예. 공자가 그 당시에 신분이 예. 귀족 출신인데도 이런 시를 썼나요? 예, 공자가 그러니까 귀족 출신이긴 한데 그 공자를 또 이야기하면 복잡한데 엄마가 약간 무당이에요, 무당. 그건 아세요? 엄마가 무당이고 아버지가 좀 이제 집안이 좋은데 아버지가 거의 70살에 그 공자를 낳았다고요? 공자를 낳은 거예요. 예, 70살 정도 돼서 낳았어요. 이야기하면 복잡해요. 근데 공자가 상당히 그러니까 나중에 그 본부인은 아니었고 이제 그 사이에서 태어나요. 몇 번째 부인까지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사이에서 태어나가지고 아주 세계적인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공자가 그래서 집안이 근데 또 아버지가 또 일찍 돌아가시. 아버지가 70살 뭐 이렇게 되면 일찍 돌아가시거나 엄마가 혼자 키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요즘 말로 어떻게 되냐면 한 100세 그렇죠. 70 옛날 70세 이런 거. 진짜 옛날에 그렇게 정력이 좋단 말이에요. 일찍 연상을 뭐라고? 옛날 머리가 좋아. 옛날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옛날에 아니 알파치노 누구죠? 그런 사람들 보면 막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지금이야 영양 상태가 좋으니까 그런 데서 옛날에 모르겠어. 하여튼 이제 역사가 그러니까 뭐 저렇게 하여튼 그래서 엄마가 혼자 키워요. 중요한 건 엄마가 혼자 키우는데 세계적인 정말 성인이 됐지만 공자가 이렇게 아주 그래서 부유하게 자라지 못했어요. 실제로.
요약을 잘 못했고 그래서 이런 그래서 꼬부리 봐봐. 나중에 제자들 키울 때도 이제 공간이 없어가지고 궁자라는 그 뭡니까 중국 영화가 있는데 누구죠? 주윤발 나오는 거 그거 안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보셔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네. 국문학을 공부하면 이런 그런 공자라는 것이 주윤발은 알죠? 영웅 본색 그 주윤발이 멋있잖아요. 그분은 참 나이를 먹으면서 멋있게 늙잖아요. 주윤발이 나온 것 중에 이제 그 공자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조문도 석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까지 한번 들어. 조문도 석사가 이런 꼭 알아주세요. 논어에 되게 유명한 말인데 이건 이제 한자 써서 아침에 도를 들으면 조문도 이 정도 알겠죠? 조문도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 석자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석사 가리 되게 유명한 말이거든요. 이걸 중국어로 읽으면 짜완다오 시스커이 이렇게 돼요. 짜완다오 시스커이.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조문도 석사가이라고 안 읽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발음이지. 그래서 논어에 보면 이 주윤발이 이걸 딱 이야기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침에 돌을 들어서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의미가 내가 실제로 그걸 아침 저녁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인생에서 여러분이 깨달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공부하고 계시죠. 인생에서 이렇게 살다가 공부를 하다 공부하고 공부하다 깨달음을 내가 얻어. 그럴 수 있죠. 네. 뭐 4년 동안 언젠가는 깨달음 얻겠지. 나 깨달음을 얻으면 나 그날 저녁에 죽어도 난 원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 아침 저녁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뭔가 깨달음을 얻는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없었어요? 지금은 좀 있겠죠. 국문학 4년 공부하면 멋지지 않나요, 이만? 실제로 죽어도 좋다. 그런 뜻이겠지. 죽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죽어도 좋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옆으로 조금 이야기 같지만 이런 것도 알아도 나쁜 거 어쨌든 주변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붙고 숨긴 그림자 옷에 가득한 이 표현도 너무 멋있죠. 그림자가 막 살붙곳에 성긴 그림자가 옷에 가득하다. 이 표현들 자체.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가 중요한 거냐? 살구꽃이. 여러분 살구꽃을 그냥 살구꽃으로 이야기하면 땡이에요, 땡. 여기 살구꽃은 그냥 살구꽃이 아닙니다. 뭘까요? 이야기해보세요. 뭐예요? 여기 시인이시니까. 어떤 여인 그렇죠. 여인의 손이에요. 여인의 손. 그러니까 아주 가느다란 우리가 섬섬옥수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섬섬옥수 이런 것처럼 아주 가느다란 여인의 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적 화자가 여인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지워진 화장 이런 것도 여인의 표현이고 또 이별을 말하고자 한다는 이런 거 장이 뭐 이 남자들은 뭐 애간장이 끊어진다 이런 말 안 써요. 잘.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달빛 빈들에 눈을 밀고 나서니 살굽고 성긴 그림자 옷에 가득한. 그러니까 이 살굽고 여인의 이야기했죠. 가느다란 여인의 손. 그 여인의 손에서 이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아주 예쁜 여인의 손에서 향수를 안 발라도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그림자가 옷에 가득하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풍광이 상당히 여러분 묘사 한편에 제가 묘사와 설명의 차이점 말씀드렸지만 묘사 같아요, 안 같아요? 묘사의 정의가 뭐예요? 묘사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기억 안 나죠? 상황을 그림처럼 표현하는 거. 그걸 묘사라고 해요. 아주 쉬워요, 묘사는. 상황을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림처럼. 이게 그림 같아요, 안 같아요? 여러분 딱 보니까. 막 떠오르죠, 뭐 어떤 광경이. 안 떠올라요?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머릿속에. 네. 여러분이 새벽녘 등불이 지워진 화장을 비춰. 떠오르잖아. 이별을 말하고자 하는 장이 끊어지고 이 표현 보세요. 지는 달빛 빈들에 문을 밀고 나서니 살구꽃 성긴 그림자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너무 멋있죠. 보기가 자, 예, 맞아. 자, 이거를 그래서 한시에서 이걸 뭐라고? 그 여러분이 이제 보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왜 하냐면 이런 걸 가지고 너의 느낌을 써라. 이게 만약 리포트야. 근데 너의 느낌을 쓰는 게 한 4장을 써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이 양주 객관벽이나 쓰다를 가지고 이 시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 근데 이거 너무 좋아, 아주 좋아 이러고 끝날까요? 아니 그럼 쓸말이 없잖아. 쓸말이.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막 여러분이 썰을 풀어야 된다. 국문관 제가 썰풀을 아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시는 뭐다? 다시 한번 설명. 선경기조.
작년에 진짜로 리포트가 한시였어요 진짜로. 이번에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저것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쪽에서 여러분 생각해서 떠올리라고. 그러니까 경치를 먼저 묘사하고 감정을 나중에 묘사합니다. 선경입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한시는 앞부분에 주로 경치가 많이 나와요. 뒷부분에 감정이 많이 나와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한시 표현 자체가 선경후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선경후정이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육사를 들어봤죠? 이육사 들어보셨죠? 이육사가 태계 이왕의 14대 손인각이에요. 태계 이왕 알죠? 이왕의 제가 정확히 기억한 14대 손인가 18대 손인가 그래요. 하여튼 그 이왕이 태계 이왕이. 그래서 이육사가 한학을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이왕의 후손이라니까 진짜로 이육사가 한학을 잘해요. 태계 이왕의 18대 손이었나 그럴 거예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육사의 시를 읽어보면 한시적인 틀이 많아요. 한시적인 틀. 그래서 한시들은 재밌는 게 뭐냐? 끝에 뭐뭐이다 이런 말 별로 안 씁니다. 이해가요? 뭐뭐하고 명사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한시들. 물론 이제 한시가 다 그 명사로만 끝나는 건 아닌데 한시들 명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한시를 해석할 때 해석을 할 때 이렇게 서술형으로 쓰는데 여기 있는 건 안 그런데 어떤 한시 같은 경우는 모두가 명사로 끝나는 한시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육사는 그 시를 읽어보면 되게 명사적으로 끝나는 표현들이 많다.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에 대해 쓰라고 하면 233쪽 다시 한번 좀 보고 이제 가사로 넘어갈게요. 네, 233쪽 조금 이제 233쪽 그 복습을 조금 할게요. 그래서 이 233쪽의 채치원의 시는 기억이 나시죠? 233쪽. 이거는 채치원이 당나라에 유학을 갔을 때 기억나시죠?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쓴 시라고 그랬잖아요. 쓴 시고 이 시에서는 또 뭐가 중요하다? 치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치음. 자, 치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옛날의 말들을 가져와.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전고라고 하는 거예요. 전고. 고전에서 뭔가를 끌어오는 거예요. 이건 두 번째 아는 거예요. 전고. 네, 했었나 이거 했어? 전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져오는 거. 하여튼 그걸 전고라는 말도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게 백아와 종작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백아와 종.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쓰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런 걸 막 쓰라는 거예요. 이게 백아와 종작의 이야기에서 나온 표현이다 이런 거라든가 막 여러 가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국에서 느끼는 정서 같은 거 이런 것도 쓰라고 그랬죠. 그런 걸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리의 반복과 변주는 기억나세요? 소리가 반복이고 그다음에 변주가 있다 이런 얘기했고요. 네, 이제 그 정도하고 감노사에서 해원의 시의 차운의 뜻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앞사람이 지은 시의 운자를 가져오는 거, 차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성경 후정의 시고 이건 상당히 이제 김부식 하면 여러분 뭘 쓴 사람이죠? 삼국 사기를 썼잖아요. 그래서 김부식이 근데 웃기는 게 뭐냐? 이야기도 제가 안 하는데. 김부식 오른쪽이 정기상이죠. 네, 김부식 이거 제가 1학년 때 맞아 했잖아요. 두 사람 동문이었는데 정기상이 워낙 똑똑한 거예요. 특히 정기상은 시를 잘 써. 그래서 스승이 정기상만 이뻐해. 그러니까 나중에 그 난이 일어났을 때 이 정기상을 죽여버려요. 김부식. 네, 그렇죠.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하여튼 정기상의 시가 훨씬 더 김부식의 시보다는 멋진 시들을 이라고 봅니다. 정기상의 시를 보면 되게 여성적이에요. 정기상의 시들을 보면 제가 5월 장기 초색다크도 했죠. 비각인 강둑의 풀잎이 이들이들 남포의 일본행이 슬픈 노래 북받침에 그다음 뭐라고 써? 대동강물이 언제 닿을 것인가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결에 덧붙이네. 그러니까 이런 걸 쓰려면 이런 5월 장기 토색다 나오는 그 대동강 시도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휴 가지고도 이게 그대 문자고 뭔말이 말하라는 뜻이구나. 이런 것도 가지고 오고. 이별의 이야기. 시적 화자는 뭐다? 여자의 남자예요. 이 시의 시적 화자. 203 여인이에요.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냥 훌쩍 가시는 임을 잡을 수 없다 이런 표현도 그렇고 그렇죠? 산 끝난 곳까지 따라가던 마음. 그러니까 뭐 요즘은 이제 뭐 반대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성이 이 당시 시대만 해도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적극적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물론 이제 서경별국 같은 건 제가 독특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 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지금 발한 양주 객관벽에 쓰다라는 시도 특히 이제 오경이 나오면 삼경과 사경과 오경에 대한 이야기도 막 쓰시고 그렇죠? 여러 가지 여러분이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말을 만들면 됩니다. 이 정도로 해서 나중에 한시 쓰는 수업도 있어요. 한시 쓰는 수업은 따로 없고 이제 여러분이 4학년 2학기 되면 한국 한문학의 이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시에 대한 이야기 조금 나오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옛날에는 한시를 가지고 이제 국문과에서 이렇게 한문을 막 시험을 많이 봤어. 근데 학생들이 막 대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왜 한문을 공부해야 되냐 진짜로. 근데 옛날에 한문 고전 강독이라는 게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게 없어졌잖아. 학생들 너무 어려워하는 거야. 한시 이런 거 자체. 저 공부할 때만 해도 저 공부할 때마다 한문 고전 강독 있었어요. 진짜 있었는데 학생들이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쉽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문 부분을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